2025년 8월 14일 기림의 날, 지난 2016년 1월 13일 찍었던 사진들과 블로그에 올렸던 그날의 기록을 가지고 만들었어. 이재명 시장현 대통령 복지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연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가 봐. 사실 나 이재명 시장에 대해 잘 모르거든. 그냥 내가 아는 거라곤 그가 쇼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 정도? 지난 1월 13일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 갔다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도 들렀어. 조계사 뒷길로 소녀상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있고 의경들이 양쪽 진영을 나눠놓고 있더라고. 수요 집회는 끝났지만 문화인들의 예술행동은 계속되고 있었지. 나는 그냥 소녀상 앞에서 추운 바람에도 기타 치며 노래하는 사람들만 지켜봤어. 한참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길래 봤더니 이재명 성남시장이 온 거야.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선이었다고 말했어. 사실 난 누군가, 특히 정치인들이 어떤 행사에 잠깐 얼굴만 비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노래하는 예술가들만 계속 쳐다봤어. 하늘에선 눈이 내리고 학생들과 이재명 시장은 계속 앉아있더라. 처음엔 좀 어색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편안해 보이더라고. 사진은 한 장 찍어야 할 것 같아서 찍었어. 이재명 시장은 눈이 내리는 와중에도 학생들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 집에 와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 학생들과 앉아있는 사진을 올리며 학생들을 집에 보내야 할 사람이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글을 봤어. 사진을 보니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찍은 것 같더라. 내가 사진 찍은 구도랑 거의 비슷했거든. 뭐라도 글을 쓸까 생각도 했었는데 나까지 이재명 시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해야 하나 싶어서 그냥 안 썼지. 그런데 또 이재명 시장 얘기들이 계속 들려와서 그냥 내 생각을 한번 써봤어. 세월호 참사 터졌을 때 팽목항에 간 박원순 서울시장 모습이나 소녀상 옆에 앉아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어찌 보면 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그들의 쇼가 좋더라.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 그들이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욕심이라면 나는 그들의 쇼를 계속 보고 싶어.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제작한 이재명의 쇼 영상은 2016년 1월 13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했던 그날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자 2016년 블로그에 적었던 글과 사진들을 찾아 영상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며 합의를 발표했고, 이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거센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하백유탄 촛불 문화제가 매일 밤 열렸고 학생들은 밤샘 농성으로 소녀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노숙 참가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불응시 입건될 수 있다는 등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에 게시된 유튜브 뻘짓TV에 소녀상의 그림자가 된 사람들 영상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던 사람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합의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에 빌미로 삼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녀상 철거이면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녀상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13차 수요 집회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가 피해자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굴욕적 협상이라며 원천 무효를 외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현장을 찾았고, 마침 현장에 있던 전 당시 블로그에 설령 그것이 정치적 쇼라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그런 쇼를 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옮겨지거나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걱정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서울 구로구에서도 8월 15일 구로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2016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2025년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2016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평화의 소녀상 방문, 나는 왜 쇼라도 좋았을까?
제가 2016년 1월 13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찾은 것을 왜 좋게 생각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왜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2015년 가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거든요. 2015년 9월 2일 서울대 역사 전공교수 34명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전국 역사교사 2255명이 반대 선언을 발표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12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2015년 10월 1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정부에 대한 저항이 점차 높아지던 중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비극적인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2015년이 저물어갈 무렵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던 상황에서 12월 28일 정부는 일본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 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죠. 이에 국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제1211차 수요 집회가 마무리될 때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겠다며 노숙농성을 시작했고 영하의 날씨에 급작스럽게 내리는 비와 진눈깨비를 비닐 하나로 버텨낸 그들은 시민의 응원에 감사하다며 1월까지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반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하고는 평화의 소녀상 앞 노숙농성을 이어갔습니다. 2016년 1월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 1월 6일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기자회견 중 기자의 질문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소녀상 철거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청년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설령 쇼라고 해도 좋다. 이런 쇼라면 계속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2016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2025년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2016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